반려동물 복제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당시 비용이 그 복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약간은 안녕하세요. 셀리스트 MC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는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무려 3만 년 전부터 인간의 친구였다는 사실. 이런 소중한 친구들과 아픔을 치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힘들게 모셨습니다. 박형진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4시 성심 동물 메디칼 센터의 박형진 원장입니다. 네.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동물들의 응급 치료까지 해주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병원이 이제 2차 동물 의료기관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그 환자들보다는 이제 중증의 아이들이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 일들이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4시간 바쁘게 병원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럼 정말 다양한 케이스의 동물들을 치료하셨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몇 가지 풀어주실 수 있나요? 보호자분이 아이들을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됐던 친구인데, 2016년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친구가 그 선천성으로 콩팥을 안 좋게 가지고 태어나고 그랬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보호자분께서 그 아이를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외로울 때 아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들어온 거라고, 얘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상실감이 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제 얘기를 그때 이제 하기 시작을 하시면서, 저는 그 당시에 뭐 몰랐으니까 직접 알아보신 거예요. 연락을 해가지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당시 비용이 2억 정도였었어요. 반려견이 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 복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약간은 좀 같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나랑 같이 한 추억도 아이는 기억을 못할 거고, 신부전이라고 하는 선천적인 질환을 가지고 실은 태어났던 친구였기 때문에 복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병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조금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그 복제를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먼 미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상용화가 되어 있었네요. 반려동물 복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뭐 반려동물 복제 관련해서는 이미 민간 기업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비용적으로도 많이 저렴해져서, 최근에 제가 그 보호자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복제를 해서 아기를 바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조금 아이를 좀 키우고 이제 한국으로 들여오고 뭐 이렇게 하는 비용들까지 다 하면은 6천에서 한 7천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세계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정말 신세계 말인데요. 그러면 반려견을 복제를 하면 쌍둥이의 개념인가요? 어떤가요? 겉모습은 쌍둥이의 개념인데, 6살 아이의 체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했다. 그럼 그 아이는 태어났을 때 0살일 것 같지만 6살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격과 외모는 아까 틀리다고 하셨는데 네네. 똑같아질 수는 없다는 거죠? 외모는 똑같아지죠. 외모는 똑같아지는데 성격 같은 부분은 기질적인 거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후천적인 뭐 교육에 의해서 바뀌어진 성향들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반려견 복제 과정이 너무 궁금해요. 조금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그 반려견 복제를 하려면은 그 체세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 체세포를 이제 얻어가지고 액체 질소에 이제 세포를 보관을 하는 거죠.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 이 세포를 보관을 하고, 복제를 하려면은 난자가 필요하겠죠. 이제 채취한 이런 난자들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 배지를 통해서 이 난자에 복제하고자 하는 강아지의 온전한 DNA를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복제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세포 배양 배지는 또 뭔가요?
그러니까 세포 배양 배지는 세포 배양 과정에서 이 세포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뭐 영양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호르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배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난자가 성장을 할 때 필요한 그 영양분, 먹이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 복제의 역사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 만큼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도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뭐 복제가 옳다, 그르다에 대해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호자분이 그게 얼마만큼 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아이를 복제를 해서 데려오고 오셨던 그 보호자분이랑 좀 이야기를 많이 해봤을 때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으로 이제 사망을 했던 친구고 어린 나이에 사망을 했었던 거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 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전염병은 앞으로 조심하면 안 걸릴 수 있는 거고 또 아이를 잃었을 때 이 보호자분이 그 펜로스 증후군을 알았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아이를 보냈었을 때 그랬던 적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려고 준비를 미리 좀 하신 거죠. 또 그런 분들을 보면은 또 이게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선천적인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복제를 하는 거는 똑같은 유전 질환을 또 가지고 태어날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또 복제를 해가지고 또 그 아이가 그런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모든 기술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마음의 상실감이 이제 크신 분들에게는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진짜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토픽이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원장님? 셀리스트 언더블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퀴즈를 맞추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선물도요? 네, 기대되시나요? 네. 네, 최고 좋은 선물이 50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입니다. 퀴즈 들어가기 전에 셀리스트 좋아요. 네, 좋습니다. 셀리스트라는 주제에 맞게 잠깐 언급된 세포 배양 배지에 관련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땡땡땡은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로 세포 배양 배지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근육 조직의 성장과 복구를 도와주기도 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이 성분은 무엇일까요? 1번 비타민, 2번 아미노산, 3번 포도당, 4번 염분.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원장님?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2번 아미노산입니다. 2번 아미노산. 네. 아유, 이렇게 싱거우세요.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셀리스트 언더블럭에 또 이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네. 제가 뽑으면 되나요? 네, 외식 상품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 뽑았습니다. 네. 제가 열면 돼요? 네, 열고 눈을 감으시고요. 종이만 저한테 주세요. 뽑기 많이 안 해보셨나 봐. 네. 안 열리는데요? 어머나! 아니, 진짜요? 네. 어머.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네. 짜잔! 강아지 인형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니, 너무. 네네네네. 어쨌든, 저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어머, 어떻게 저런 애처로운 그러게. 강아지를 만들었어. 그랬는데. 뒤돌아보고 이렇게. 그러면 원장님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원장님께서 24시간 2차 병원으로 여러 케이스를 다루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고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거. 그 보호자분들의 또 마음들도 좀 보듬어 줘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막 13살 14살에 병 많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별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실은 병원 하면서 제일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하시는 이유를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그러는 와중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9가지가 힘든 일이 막 있어서 그만할까 싶은데 딱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보호자가 너무 막 감사해하고 또 아이가 실제로 좋아져가지고 막 놀고 하는 거를 보면 또 좀 잊혀져요. 그럼 또 그냥 또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앞으로 원장님만의 목표를 들어보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실은 이제 반려동물들이 그 양질의 그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한데 진료를 보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보호자분들이 잘못된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병원에 오는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카페에 댓글을 달아주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거나 혹은 되게 잘못된 블로그나 뭐 이런 정보들을 보고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치료를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되게 문제가 되는 거고 정확한 정보의 양질의 그러한 내용들을 보호자분들한테 좀 교육을 좀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도 뭐 그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치료들을 아이들이 모두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셀리스트 팀도 함께 원장님의 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아픈 동물들의 치료에 앞서고 계신 성심동물 메디컬센터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반려동물들과 보호자들이 함께 오래오래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셀리스트도 바이오 의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박형진 원장님과 함께한 셀리스트 언더블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오늘처럼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